5월 1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17,02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089명, 완치 3,911명으로 집계되어 6.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1일 평균 500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아직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를 포함한 대량 발생지역 8개 주에서 풀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풀테스트는 증세 유무에 상관없이 각 지역에서 무작위로 1,000명을 샘플링하여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테스트의 목적은 정부 부처와 기관 및 지방정부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속진단키트를 수입한 국영제약회사는 해당 키트의 정확성과 원산지 논란으로 배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진단키트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수입된 것으로 유럽 인증을 받아 유럽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 및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높은 오진율과 네덜란드가 아닌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배포 중단이 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시는 지난 13일부터 대규모 사회적 제약 단속을 시작하였고 위반자들에게 벌금뿐 아니라 위반자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사회봉사 활동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예외 사업이 아닌 업종은 운영 시 봉쇄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500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술라웨시 동남부 지역에 진입하려 했다는 보고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술라웨시 동남부에 있는 니켈 재련 관련 두 업체는 최근 중국에서 500명의 근로자를 데려와 재련 장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업체들은 유능한 현지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비가 준비되면 현지 직원 3,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중국 근로자들은 6개월 동안 장비 설치를 하고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될 것이고 향후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때 여러가지 검사와 방역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술라웨시 동남부 주지사는 인도네시아 노동부 및 남부 술라웨시 지방입법위원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해결책을 찾으면서 3,000명의 현지 근로자를 고용할 이 사업의 프로젝트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부터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5단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산업체와 서비스, B2B 서비스 재개가 가능합니다. 2단계는 6월 8일부터 적용되며 상점, 재래시장, 쇼핑몰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3단계는 6월 15일부터 적용되며 문화 관련 장소와 학교가 운영이 재개됩니다. 4단계는 7월 6일부터 식당 및 예배 장소 등 모든 시설이 재개되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모든 제한이 없어집니다. 5단계는 7월 20일과 27일에 앞서 시행된 4단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경제조정부는 해당 계획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아직 초기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증가세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별 사회적 제한 완화 조치 실행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경제회복 시나리오를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염병을 먼저 억제를 해야 소비자 신뢰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은행의 전문가는 아직 감염원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 회복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니 정부가 사회적 제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경제학자는 코로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제한을 연장하게 되면 경제 및 사회적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쨌든 바이러스는 바로 통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경제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보건안전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7년부터 자비로 한세인 마을을 지원하여 인도네시아의 소록도 천사라 불리우는 최영미 씨 부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원과 수익이 끊긴 한세인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인업체 3인도전자와 하나마켓, 한국중부발전이 지원을 하였고
인도네시아 교민들과 미국과 한국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모아진 온정을 통해 최 씨 부부는 쌀 5kg, 인도미 20개, 불닭볶음면 4개, 마스크 4장, 손 소독제 1통을 각각 총 1,458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후원이 부족하면 한센인 가정 중에도 극빈 가구에게만 나눠주려던 계획은 생각보다 많은 후원에 한센인 가구뿐 아니라 가난한 마을 전체에 모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대비해 추가 지원할 물량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나 한편으로 걱정했는데 예상을 뛰어넘은 후원에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한국도 너무 어려운 시기일 텐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아사 위기에 처한 한센인들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광주 인권상 수상자는 인도네시아 대학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조 운퉁 씨로 선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65년 수하르토 군사 독재 시절 좌익 청산을 빌미로 정권에 의해 대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베조 운퉁은 대학살을 목격하고 독재 저항 활동을 하던 중 1970년에 체포되고 재판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9년간 어려운 수감 생활을 하다 1979년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적 십자위원회,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유럽 공동체 등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압력을 넣은 끝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베조 운퉁은 1999년 자신이 목격한 대학살의 진실을 알리고자 65년 인도네시아 학살 연구소를 설립한 후 수마트라, 자바, 발리 등에서 집단 무덤 346곳을 찾았고 총 희생자는 5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펼친 결과 인도네시아 헌법에 의해 피해자 지원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2015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고 이 재판에서 1965년 인도네시아 대학살이 공식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2020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베조 운퉁은 독재 정권에 의한 투옥과 신변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광주인권상은 우리나라의 5.18 기념재단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7번 방의 기적이 인도네시아에서 리메이크되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영화 7번 방의 선물에 인도네시아 리메이크 작품인 7번 방의 기적의 포스터와 영화 속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리메이크작을 맡은 하눈 브라만티어 감독은 기후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문화까지 인도네시아 관객들이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각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작사 팔콘 픽처스는 정확한 개봉 날짜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7번 방의 기적 리메이크를 통해 우리나라 영화의 인도네시아 리메이크 작품은 총 4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리메이크된 우리나라의 영화는 수상한 그녀, 여고 괴담 써니가 있었으며 2006년에 개봉되었던 미녀는 괴로워가 리메이크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네이버 라인은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PC게임 플랫폼 라인 POD를 공개했습니다. 라인 POD는 라인 메신저 계정으로 로그인해 다양한 게임을 PC에서 즐기는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를 지원하며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사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라인 POD는 이번 달 안에 대만, 홍콩, 마카오,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9개 지역으로 확대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인 POD가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 집중 공략하는 이유는 지난 1분기 라인 메신저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모객이 쉬운 게임 사업을 확장해서 전략 지역의 이용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출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을 비롯해 아키에이지, 헌터스 아레나, 리버스 온라인, 왕좌의 게임으로 총 5개입니다. 라인 POD는 스팀처럼 기존에 출시된 게임이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이며 라인은 더 많은 게임을 추가해 라인 POD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인 관계자는 라인 POD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라며 서비스 지역 추가 여부는 위정으로 9개국에서 선보인 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